장례식장 정산 테이블에서 형제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버지 관 앞이 아니라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명절 저녁, 요즘 애들은 왜 그렇게 키우냐는 말 한마디에 당신의 속이 무너집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피가 아니라 거리가 우리를 지킵니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60년 묵은 서운함과 죄책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형제는 남이다. 이 말을 인정하지 못하면 노년의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 철학으로 형제라는 환상을 벗겨냅니다. 불편하지만 필요한 얘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두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왜 형제에게 가장 크게 다치는가? 당신은 왜 남보다 형제에게 더 깊이 상처받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과 현실의 간극에서 발생한다. 형제에게는 특별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배에서 나왔으니까. 같은 밥 먹고 자랐으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끼리라도. 이 기대가 칼입니다. 남은 원래 남이니까 상처받아도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형제는 원래 내 편이라는 환상이 있어서 배신감이 2배, 3배로 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 존재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 보존을 최우선으로 한다. 형제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이 형제에게 기대한 순간 이미 고통의 씨앗은 뿌려진 겁니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형제에게 환상을 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지. 나이 들면 철들겠지.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2장.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본성.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살려는 의지를 아셔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으려는 맹목적 의지로 움직입니다. 이성도, 도덕도 그 뒤에 옵니다. 형제가 당신에게 차갑게 구는 이유,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의 생존 본능이 당신보다 자기를 선택한 겁니다.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손해볼 수는 없어.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합니다. 인간은 가면을 쓴 존재다. 사회에서는 예의를 지키고 웃으며 인사하지만 가면 뒤의 본성은 냉혹합니다. 그런데 가족, 특히 형제 사이에서는 가면이 벗겨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폭력이 시작됩니다. 말의 폭력, 무시의 폭력, 간섭의 폭력.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형제에게는 합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래서 안 된다니까.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말들 남한테는 못합니다. 하지만 형제에게는 내가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 들어보셨습니까?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 모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멀어지면 추워 죽고 가까이 가면 찔려 죽습니다. 결국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립니다. 거리를 두어야 서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는 거리를 두는 걸 죄악시합니다. 가족인데 왜 그러냐? 형제가 남이냐? 이 말이 당신을 올가맵니다. 지금부터 진짜 불편한 얘기합니다. 제3장. 형제가 남이 되는 5가지 신호. 신호 1.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명절날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로 당신을 찌르는 형제가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냐? 맨날 피해의식이야. 어렸을 때도 결혼하고도 환갑 지나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해하겠지. 나이 들면 달라지겠지. 아닙니다.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성격은 선천적이며 후천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교육도, 경험도, 고통도 본성을 바꾸지 못한다. 당신의 형제가 평생 당신을 무시했다면 앞으로도 무시합니다. 평생 비교했다면 앞으로도 비교합니다. 평생 간섭했다면 죽을 때까지 간섭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혈육인데 그럴 리 없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 기대가 당신을 죽입니다. 행동 지침 3가지. 첫째, 형제의 성격이 변하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50년간 안 변한 사람이 앞으로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패턴을 인정하십시오. 셋째, 형제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택, 당신의 삶,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신호 2. 남에게는 천사, 가족에게만 무례하다. 당신의 형제, 밖에서는 웃으며 인사 잘하고 직장에서는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당신에게만 반말의 명령조입니다. 이것 좀 해.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너는 도대체 뭐하고 사냐? 남한테는 절대 못할 말을 형제에게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거리가 없으면 가시가 드러납니다. 형제는 당신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사이에 뭐 어때? 가족인데 편하게 말하지. 이 편함이 폭력이 됩니다. 밖에서는 가면을 쓰고 예의를 갖추지만 가족 앞에서는 가면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겠지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당신을 상처 입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에게 보이는 모습과 실제 본성이 다르다. 가면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쓴 것이고 본성은 편한 곳에서 드러난다.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무례한 것은 당신을 깔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안전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행동 지침 3가지. 첫째, 형제가 무례하면 즉시 거리를 두십시오. 우리 사이에 그런 말투는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둘째,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을 깨십시오. 가족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당신도 형제에게 가면을 쓰십시오.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지킵니다. 신호 3. 시기심과 비교, 내 성공에 찬물을 끼얹는다.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새 집을 샀거나,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거나, 기쁜 마음에 형제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축하가 아니라 찬물입니다. 요즘 그 직장도 별로라던데. 집값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냐? 검진은 또 받아봐야 알지. 이게 무엇입니까? 시기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추한 감정 중 하나로 시기심을 꼽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 샤덴프로이데. 타인의 행복을 질투하는 감정, 시기심.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 우리말로 하면 남의 불행은 꿀맛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이에서 이게 가장 잔인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비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비교했고, 친척들이 비교했고, 우리 스스로도 비교했습니다. 형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동생은 착한데 너는. 이 비교가 평생 이어집니다. 60대가 되어도 형은 자식 잘 키웠는데 동생은 집 넓은데 이런 식으로 비교당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성공이 형제에게는 자극이 됩니다. 당신이 잘 되면 자기가 못된 것 같고 당신이 행복하면 자기가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복보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더 큰 고통을 느낀다.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괴롭다.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 찬물을 끼얹는 이유, 당신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초라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덜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계속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행동 지침 3가지. 첫째, 좋은 일을 형제에게 먼저 알리지 마십시오. 축하받을 사람에게만 말하십시오. 둘째, 형제가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리면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렇구나 하고 넘기십시오. 논쟁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셋째, 당신의 행복을 형제의 인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신호 4. 돈 앞에서 가면이 벗겨진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비가 생기면 돈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끼리 돈 거래가 생기면 관계가 깨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돈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도덕도, 혈연도 돈 앞에서는 무력하다. 평생 사이좋던 형제도 장례식장 정산 테이블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병원비 더 냈어. 아버지 모시고 산 건 나야. 그래도 재산은 반반 아니야? 이런 대화가 관 앞에서 벌어집니다. 당신은 충격받습니다. 형제가 이럴 수 있나? 네,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 존재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본능이 혈연보다 강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노후 자금이 불안하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고 병원비 걱정되는 상황에서 돈은 생존 문제입니다. 형제가 당신보다 자기 생존을 선택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입니다. 형제면 좀 양보해주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이런 기대가 당신을 배신감에 빠뜨립니다. 행동 지침 3가지. 첫째, 형제와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투자하지도 마십시오.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끝납니다. 둘째, 유산 문제는 법적으로만 처리하십시오. 감정 섞지 말고 법정 상속분대로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셋째, 부모님 병원비, 간병 문제는 미리 형제들과 원칙을 정하십시오. 누가 얼마 부담할지 문서로 남기십시오.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싸웁니다. 신호 5. 너 잘되라고라는 간섭 사실은 지배욕이다.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말합니다. 이혼하면 안 되는데 자식 생각은 안 하냐. 재혼했습니다. 형제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 주변 시선 생각 안 하냐. 귀농하려 합니다. 형제가 말합니다. 도시에서 살아야지. 시골 가서 뭐하게. 이 모든 말 뒤에 너 잘되라고 하는 마리아가 붙습니다. 정말 당신 잘되라는 말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간섭은 지배욕의 또 다른 이름이다.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 본능 중 하나다. 형제가 당신 삶에 간섭하는 이유,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기준대로 당신을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불안합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망할 텐데. 사실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권위가 무너진다는 두려움입니다. 시니어 세대, 특히 이혼, 재혼, 집 정리, 귀농, 자식 문제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형제의 간섭이 가장 심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형제의 허락 필요 없습니다. 행동 지침 3가지. 첫째, 중요한 결정을 형제와 미리 상의하지 마십시오. 결정한 후 통보하십시오.
상의하면 간섭만 듣습니다. 둘째, 너 잘되라고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건 잘되라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셋째, 형제가 반대해도 당신이 원하면 하십시오. 후회는 당신 몫이고 책임도 당신 몫입니다. 형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사장, 미움이 아니라 정리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형제를 미워하고 끊으란 말인가? 아닙니다. 미움은 또 다른 집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미움도 사랑만큼 우리를 상대에게 묶어둔다. 진정한 자유는 무관심이다. 형제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정리하라는 겁니다. 기대를 정리하십시오. 환상을 정리하십시오. 형제니까 당연히 내 편일 거야 라는 착각 정리하십시오. 형제도 남입니다. 아니, 남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 다시 떠올리십시오. 적절한 거리가 서로를 살립니다. 형제와의 거리, 이제는 조절할 때입니다. 명절에 만나되 너무 오래 있지 마십시오. 연락하되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돕되 내 삶이 무너질 만큼 돕지 마십시오. 이게 건강한 거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합니다. 연민은 가능하지만 기대는 독이다. 형제가 어려우면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제니까 당연히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 후에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보답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덜 상처받습니다. 형제에게 기대를 접는 순간 노년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제5장 고독의 자유를 되찾아라.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시니어 세대 외로움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매달립니다. 나이 들면 형제끼리라도. 하지만 이 집착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형제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 자기 배우자, 자기 건강 문제로 바쁩니다. 당신을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외로움을 혼자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천재의 운명이다. 범인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무리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당신은 이제 무리가 필요 없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의 무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여행 가도 괜찮습니다. 혼자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욕망이 줄어들고 평온을 얻는 시기. 형제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형제와 화해하고 싶은 욕망, 형제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이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진짜 평화가 옵니다. 제6장 실천 체크리스트 7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 형제에게 매일 안부 묻지 않기.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둘, 명절 모임 2시간 이상 안 있기. 적당히 보고 적당히 헤어지십시오. 셋, 형제가 무례하면 즉시 자리 뜨기. 오늘은 이만 가야겠다 하고 떠나십시오. 넷, 돈거래 절대 금지. 빌려달라면 여유 없다 한마디로 끝내십시오. 다섯, 중요한 결정은 통보만 하기. 상의하면 간섭만 듣습니다. 여섯, 형제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 그렇구나 하고 넘기십시오. 일곱, 형제에게 기대했던 것 목록 적고 하나씩 지우기. 글로 쓰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형제는 남이다. 이 말 이제 인정하셨습니까? 60년 같은 밥 먹고 자라도 남입니다. 피가 섞여도 마음이 안 맞으면 남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내가 덕이 부족한가? 우리 집안이 콩가루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이기적이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돈 앞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형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가 당신을 지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형제에게 기대를 접는 순간 노년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당신의 노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